네, 허주연 변호사님,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미스테리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긴 말 드릴 것 없이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9일 밤 서울 강북구의 한 거리입니다. 20대 남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남성 손에 들려있는 검은 봉지도 보이는데요. 이 남녀 봉지를 든 채로 모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잡혔거든요. 굉장히 다정해 보이는데 바로 다음 날 이 남성이 싸늘한 시신으로 홀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모텔에는 둘이 같이 들어갔는데 남성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무슨 일인가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경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이었고요. 지금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처럼 20대 남녀가 함께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여성 혼자 이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음 날 오후가 됐죠. 모텔 직원이 객실 안에 쓰러져서 사망해 있는 남성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는데 이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좁은 도로 안에 이렇게 경찰차와 그리고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서 여성의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날 밤 9시쯤에 여성을 자택 앞에서 상해치사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오늘 저 20대 여성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모습 들어와 있는데 확인해 보시죠.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추가로 피해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살해하신 의도가 뭔가요? 네, 지금 보면 기자들이 약물을 미리 준비한 건지 그리고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는데 저 20대 여성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도대체 모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이 객실 안에는요, 음료병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네. 해당 여성이 이 음료병을 건넸고 그걸 마신 남성이 쓰러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료 안에는 약물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남성의 시신은 외부의 어떤 폭행 흔적이나 여러 뚜렷한 상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을 마신 후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당시 이 남성이 마신 음료의 성분의 분석도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더욱더 충격적인 부분을 더 자아내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말에요. 다른 20대 남성이 해당 여성과 같이 똑같이 지금 이 사건처럼 모텔에 함께 머문 뒤에 숨진 채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바로 이 여성에게 음료를 건네받아서 마신 정황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음료에서 마약류가 발견됐다는 통보를 국과수에서 경찰이 받아둔 상태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범행 수법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똑같아요. 사건이 바로 얼마 전인 지난달 말에 발생을 한번 했는데 또 이 피해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둘에 그친 게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경기 남양주시에서 이 여성이 또 다른 20대 남성과 같이 데이트 도중에 주차장에서 언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툼을 하고 난 뒤에 여성이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이 다툰 남성에게 음료를 건넸는데 이 남성이 의심 없이 음료를 받아 마신 뒤에 20분 뒤에 의식을 잃었다는 겁니다. 네. 여성이 그런데 이때는 남성의 부모에게 연락을 한 뒤에 병원으로 호송을 했고 이 남성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이 이 일을 겪고도 12월 말까지 일단 그 피의자와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 일을 겪고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한테 이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당시 사건에 대해서 그게 뭐였냐라고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이 여성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피를 하니까 이 여성과 사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월 초에 결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는지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첫 번째 변사 사건 현장에 있던 인물이 해당 여성인 것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출석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얘기에 따르면 9일에 이 여성 일단은 지금 사망 사건까지도 벌어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르기로 일정을 잡았는데 아니 약물과 9일이면 근데 지금 그 두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진 그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약물 등의 좀 더 자료를 모으려고, 왜냐하면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황 증거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피의자에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수사가 완벽하게 사실상 진행이 된 상태에서 불러서 물어봐야지 그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더 모으려고 소환을 뒤로 미룬 상황에서 이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니 9일에 지금 경찰 조사를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범행을 또 저지른 상황인데 이 여성이 도대체 경찰 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김영주 변호사님. 네, 용의자가 경찰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저희가 입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은요,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 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재우려는 목적으로 이 약이 든 숙취 해소제를 건넸는데 본인은 그렇게 죽음에 이를 정도인 것은 자신은 몰랐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3명이잖아요. 네. 상해 사건 피해자 1명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약물이 든 음료를 줬는데 이후에 발생한 사망 피해자 2명에게는 그 처음보다 2배 이상 많은 약물이 들어있는 그 숙취 해소제를 건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명 이외에 약물을 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다. 이렇게 현재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최명기 원장님 지금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인 게 살해 의도가 없었고 잠을 재우려고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만약에 요 여성이 9일 날에 저지른 범행이 없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맞아요. 네. 근데 자기가 준 음료수를 건네서 누군가 그거를 마시고 죽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어느 정도 용량이면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 날에 어차피 내가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분풀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만요. 네. 그럴 생각에 의도적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갖다 검색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네, 지금 이 원장님 말씀 중에 이 여성이 첫 번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았고 이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첫 번째 사건 결과로 그 남성이 사망한 걸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난해 말에 이 본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이 병원까지 간 걸 봤는데 거기보다 더 심한 약을 줬다니까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정황상 판단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안진용 기자님, 경찰은 지금 이 여성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피의자의 집 냉장고에서 이 사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숙취해소제 여러 병이 발견됐다는 거죠. 거주지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음료에 섞어서 만들어 간 것으로 보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이 사안 자체가 우발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일 가능성을 경찰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피의자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죽을 줄 모르고 있다라고 진술해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서서 재울 목적이라고 했는데 앞선 사건에서 그 남성이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난 거 확인을 했죠. 즉 그 정도 양만으로도 재울 수 있다, 의식을 잃는다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용량을 2배 이상 늘렸다. 그러니까요. 과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경찰은 정신병 여부를 포함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구속이 된다면 신상 공개 여부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이 조금만이라도 더 빨리 나섰다면 이 추가 범행만은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여성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저희 뉴스파이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